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역시 대단합니다. 새로운 옵티머스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좀 전에 잠깐 보셨죠? 굉장히 대단한 다시 한 번의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있죠.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중소형주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S&P 500은 전반적으로 보합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다우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순항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기 때문이에요. 9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이죠. 미국의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지 못해요. 9월달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한 7,144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지난달 증가폭을 크게 웃돈 수준이 나왔어요.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 매주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1000건이 나오면서 전주보다 더욱더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주에 26만 건이 나오면서 좀 우려가 됐었죠. 25만 건 이상으로 나오면은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또 30만 건이 넘어가면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24만 1000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 감소, 예상치 대비로도 크게 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괜찮다는 건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이니까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SMC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순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가 8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웃돈 수준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좋았습니다. TSMC 실적이 좋다라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엔비디아도 오늘 0.89%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소식에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한번 올랐어요. 4.1%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아직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대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 말에 4.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가 4.5%, 5%까지 치솟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금리 경로는 11월 달에 25bp 인하, 12월 달에 25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2024년 말이 되면 4.5%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는 순간에는 역시나 계속해서 미국의 고용 상황, 소매 판매 상황, GDP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테슬라는 오늘 0.2% 하락한 220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도 220불에서 잘 버텨내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RSI도 좀 과매도권에 있어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관건은 다음 주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가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자세히 다루어 드렸어요. 아무튼 최근에 이러한 주가 하락은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로봇 택시 공개 행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 제목에 걸맞게 센세이션을 했어요. 특히 로봇 택시보다도 더 인상적이었던 건 옵티머스의 발전이었습니다. 인간과 상호 교류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정말 빠르면 한 4, 5년 안에 이러한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인간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러한 배달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워낙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옵티머스의 모습이 상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격 조정이 아니냐, 인간이 컨트롤러로 직접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냐라는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뭐 로이터 같은 미디어에서도 이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옵티머스 X 공식 계정을 통해서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로봇을 다시 한번 공개했습니다. 자, 스스로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요. 물체를 다 피해가고 잘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걸음을 나타내고 있고 옵티머스 로봇끼리 이렇게 상호 소통을 하면서요. 주변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듯이 주변 지도를 그려냅니다. 자, 스스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충전이 끝난 겁니다. 이 LED가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충전이 끝나자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11kg나 되는 배터리 팩을 들어 올립니다. 힘이 좋은 편이에요. 11kg면 괜찮죠. 웬만한 박스들은 다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계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먹을 내밀자, 주먹을 내밀지 마십시오라고 행동을 하고요. 자, 지금 물병을 하나 줬죠. 그 다음에 스낵을 달라니까 또 스낵 봉지도 주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손 흔들어 주는 모습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원격 조정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리얼 치킨보이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몇몇 인상적이었던 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요. 자, 여기 LED 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배터리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충전하러 가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에 장착된 모습 나오고 있죠. 충전이 끝나자 일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11kg나 되는 제법 무거운 무게를 드러낼 수 있어요. 계단도 자연스럽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따로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스스로 밥을 먹어요. 그리고 뭐 일반 소매점에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듯이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들이 여기저기 배치가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상호 교류, 상호 통신을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주변의 공간을 이렇게 함께 그려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공장이라든지 산업 현장, 건축 현장,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먼저 적응을 해야 되죠. 공간에 빨리 적응할수록 일의 능률이 올라갈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서로 원격으로 상호 소통을 하면서 더욱더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장 산업 현장, 건축 현장에 즉각 투입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옵티머스 로봇을 스타쉽에 대량 탑재를 한 다음에 화성으로 싣고 가서 화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화성에는 식량도 없고요. 공기도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딱 하나 있는 건 바로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는데 이거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옵티머스 밥을 먹일 수 있는 것이죠. 전기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옵티머스 로봇이 화성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화성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그때서야 인간이 아마 투입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가장 거대한 꿈이 화성 개발이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이에 맞춰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옵티머스가 대량 양산이 돼서 보급이 되어야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강한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세계 최고의 회사로 오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성 개발에 들어가는 그 막대한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일석이조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아마 최고의 사업은 이 옵티머스 로봇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다시 한번 스냅샷을 보자면 여기 빨간색으로 LED 등이 나오고 있죠. 만약 옵티머스가 어떠한 공장에서 자, 이렇게 배터리를 나르는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감독자가 좀 의문을 삼겠죠. 그래서 옵티머스에게 너 계속 일해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LED 등을 통해서 저 지금 배고파요. 충전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그렇구나. 너 좀 잠깐 쉬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충전이 끝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다시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All New Atlas라는 모델인데 푸시업을 8개 정도 성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경쟁사 현황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손이 정말 옵티머스와 차이가 큽니다.
다음 영상은 유니트리라는 곳에서 만든 G1이라는 로봇인데요. 자, 이렇게 뭐 넘어뜨리면 잘 일어나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 손에서의 차이가 큽니다. 옵티머스 로봇과. 다음은 유비텍에서 만든 워커 S1이라는 모델인데요. BYD 공장에서 실전 훈련에 돌입을 했다라고 해요. 이 로봇 역시 좀 손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손가락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옵티머스 로봇이 가장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고, 특히 손가락이 사람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훨씬 더 정교한 작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 3세대 손 모양이 나왔죠. 옵티머스 로봇 3세대 손 모양인데 거의 인간과 흡사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다양한 손동작을 할 수 있죠. 스스로 충전도 할 수 있고요. 주변의 상황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끼리 원격 통신까지 가능하고, 이미 인간과 상호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앞서 보셨던 다른 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슬라는 쉽게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로보택시에서 바퀴만 이 다리와 손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원천 기술을 모두 공유하는 거예요. 로보택시에 들어간 배터리 테슬라가 직접 생산을 하죠. 로보택시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테슬라가 직접 만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까지 그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머터리얼을 이쪽으로 옮기면 바로 그게 옵티머스 로봇이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를 대량 양산 가능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옵티머스도 대량 양산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중장기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뭐 11월 5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약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미국 대선인 11월 5일까지 아직까지는 좀 험난한 여정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단기적인 분수령이 10월 23일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가장 뭐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던 부분, 이 저가형 모델 2가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로보택시와 이 저가형 모델 2가 플랫폼을 공유할 것이다, 디자인이 공유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공개되면서 이 저가형 모델 2도 함께 공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실제로 기대가 컸던 만큼 공개가 되지 않자 주가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2분기 실적 레포트 올해 7월 달에 나왔었죠. 자, 테슬라에서 확실히 오피셜하게 밝힌 목표가 있어요. 자, 이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 아직 가격이 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more affordable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델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우리가 모델 2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자, 이 안에 보시면 이러한 모습인데 핸들과 페달이 없죠. 여기 핸들을 달고요. 자, 밑에 브레이크랑 엑셀 페달만 달면 그게 바로 모델 2가 되겠습니다. 뭐 사이드 미러도 일단은 필요하겠죠. 물론 카메라로 대처할 수 있겠지만 아마 법규상 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로보택시를 조금만 수정하면 그게 바로 모델 2예요. 이미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상당한 완성도를 10월 10일에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델 2의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모델 2를 함께 공개를 해버리면 기존의 모델 3Y가 판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모델 2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마 모델 2는요, 기존의 테슬라의 신모델 공개 방식, 신모델 판매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하고 사전 예약도 받고 예약금을 받아가지고 뭐 몇 년 후부터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요, 레거시 카메이커들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신차 발표와 함께
동시에 판매를 시작해요. 왜냐면 기존 모델의 판매량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 모델 2와 같은 경우는 기존 레거시 카메이커의 방식을 따를 것 같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부터 모델 2를 생산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밝힌 테슬라인데요. 좀 더 늦어질 수 있겠죠. 실제 판매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빠르면 6월이나 9월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이때 공개와 함께 바로 판매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모델 3Y 판매량을 갉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모델 3와 로보택시와 많은 부품이 공유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와 동시에 바로 판매 충분히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문제점은 이번 3분기 실적 좀 뜨뜻미지근할 가능성도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숫자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의 가이던스, 향후 사업 모델에 대한 발표가 되겠는데, 이 모델 2를요, 역시나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모델 2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 어닝콜에서 모델 2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 모델 2를 공개하는 순간, 그리고 정확히 언제까지 완성을 해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순간, 기존의 모델 3와 Y가 판매량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도 이 모델 2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 3분기 실적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 이 주봉 차트,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하나의 캔들이 한 줄을 뜻합니다. 이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3년간 이어졌던 이 대세 저항 라인을 최근에 이렇게 뚫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흔들리더라도 정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1월 5일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통계 수치는 칼시라는 미국 정치와 관련된, 대선과 관련된 도박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도박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해리스보다 훨씬 더 높게 점치고 있어요. 이 점을 일론 머스크도 메이킹 프로그레스라고 지금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줬던 게 이렇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70%까지 득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렇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10월 말에 좀 약할 수 있겠지만 11월 5일 대선 이후부터는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테슬라는 눈부신 발전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은 정말 날개를 단 격이 되겠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날아오르듯이 테슬라도 날아오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단기적인 예상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테슬라에 있어서는 장기 투자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는 이렇게 평탄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겪게 되는 장기 투자는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장기 투자 이렇게 급등락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투자 개념을 완성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립식으로 그냥 꾸준히 매수하겠다, 저축하겠다라고 해도 좋고요. 매매식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좋겠습니다.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수익을 보면 좀 팔았다가 좀 더 하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한 것들이 스윙 투자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성찰을 통해서 자기만의 투자 개념을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